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올리워치라고 하여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시계 경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손목시계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워치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수동시계나 혹은 오토매틱 시계에 탭을 감을 때의 감성을 좋아하여 꼭 외출 시에는 손목시계를 찹니다. 물론 3일마다 탭을 감아줘야 하는 수동시계, 그리고 며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때마다 시간을 맞춰야 하는 오토매틱 시계가 다소 귀찮게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출근 전에 잠시 제 시계의 용두를 돌리는 저만의 시간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갑자기 시계 이야기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올리워치라고 하여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시계 경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 11월 6일에 진행되는 경매행사인데 이는 듀세년 근이양증이라 하는 희귀한 유전성 근육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 목적의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 전 세계 유명한 시계 제조사가 그들의 단 하나뿐인 시계를 제작해서 경매에 내어놓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러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듀세년 근이영양증은 우리 몸 근육에 생기는 질병으로 가장 흔한 형태의 선천성 근육병입니다. 이는 유전자 결합으로 인해 근육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후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약해지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질병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으며 3,500명 중 1명의 남자아이에게 나타나며 처음엔 아이가 보행이 가능하지만 이후 자라면서 3세에서 5세가 되면 근력저하가 발생하고 온몸의 근육이 퇴행되고 근육이 약해지며 또한 심장 근육을 침범하여 심장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장 근육과 폐 근육의 약화로 인해 호흡이 약해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기관지 절제술을 통해 호흡을 해야 하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의 30에서 40%를 구성하는 전신 근육이 다 약해지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20세 정도였으나 현재는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치료와 보조 치료로 인해 대략 30세 정도 됩니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완전한 치료법은 없는 상태로 이에 대한 유전자 연구 등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올리워치는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연구와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시작된 시계 경매로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모나코 국왕이 직접 만든 행사입니다. 이러한 근육병 환자를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이며 또한 기계시계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행사입니다. 경매에 나온 시계 하나에 최소 몇억에서 수십억억, 많게는 수백억 정도 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일반인이 참석하기는 넘사벽이지만 정말 예술적인 시계를 보는 것만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21년 경매에 참가할 총 54개 회사에 54개의 시계가 완성되어 오늘은 이러한 시계 중에 관심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시계는 오데마 피게의 로얄 오크 전보 모델입니다. 이들이 발표한 1520 라인업의 전보 시계의 마지막 모델이라고 합니다. 소재는 티타늄이며 전설적인 천재 시계 제조인인 제라르드 젠타의 디자인입니다. 오데마 피게는 이 모델과 같은 스포츠 시계로 유명한 하이엔드 시계 제조사이며 돈이 있어도 국내에 대기가 많아 사기가 힘들고 사고 나서 가지고만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시계 가격이 오르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이 시계의 낙찰가는 대략 스위스 프랑으로 16만에서 32만 프랑이니 대략 2억에서 4억 정도일 거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베렌로스라는 브랜드의 BR01 사이버스콜 사파이어라는 모델입니다. 해외에서는 아주 유명한 시계 회사이나 국내에서는 몇 년 전에 수입하여 들어왔다가 당시 망하여 없어지고 최근 다시 다른 회사에서 수입해 판매를 하면서 매장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항공시계를 만드는데 비행기 계기판을 모티브로 시계를 만듭니다. 여기에 유머를 더해 재미있는 형태의 시계를 많이 생산해내어 얼핏 보면 좀 장난감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성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저는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며 대략 10년 전에 이 회사 시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손목이 얇은 저에게는 너무 커 보여서 친구에게 팔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시계도 마찬가지로 비행기 계기판에 해골 무늬를 바탕으로 만든 재미있는 시계입니다. 추정 낙찰가는 9만에서 11만 스위스 프랑으로 1억이 넘습니다. 이제 볼 시계는 블란팡의 다이버 시계로 Tribute to 50 Fathom No Radiation for Olive Watch 라는 모델입니다. 블란팡은 1735년에 설립된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입니다. 블란팡이 만든 1960년대 다이버 시계를 모티브로 만든 시계이며 이 시계가 바로 현대적인 다이버 와치의 시조격이 되는 시계입니다. 아마 이 시계가 없었다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다이버 시계도 없었을 수도 있겠죠. 또한 노 라디에이션은 당시에는 야광 시계에 라듐을 사용했는데 라듐이 방출하는 방사선이 아주 강력하여 인체에 많은 해를 느끼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으나 블란팡은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시계 디자인이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시계를 블란팡은 이번 경매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매를 위한 시계가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비슷한 시계가 올해 초에 500개 한정판이 발표됐는데 구매하고 싶어도 벌써 완판되어 현재는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불가리입니다. 불가리나 까르띠에 같은 보석 브랜드의 시계는 대부분 시계 매니아들에게 기술력 등을 이유로 홀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 불가리는 옥토 피니시모라는 시계를 내놓으면서 시계 매니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 소개한 오데마 피게의 로얄 오크라는 시계를 만든 제럴드 젠타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불가리의 시계는 옥토 피니시모 페프추얼 클랜드로 탄탈륨이라는 소재로 만든 시계입니다. 페프추얼 캘린더라는 시계는 시간뿐만 아니라 월, 일, 요일까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계로 각종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에서는 상징적으로 만드는 시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많은 시계는 당연히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 불가리는 이를 5.8mm의 두께로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한 시계입니다. 이 멋진 시계는 예상대로 비싸며 추정 낙찰가는 대략 1억 원이 넘는 시계입니다. 이제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FP 주런의 FFC 블루라는 시계를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도 최고가로 낙찰되지 않을까 추정되고 있는 시계 중 하나이며 개인적으로 이번 경매에 나온 시계 중에 가장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매를 위해 딱 하나만 만든 시계로 그냥 시계를 보시면 시간과 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고민되실 겁니다. 시간은 시계에 있는 손가락 모양으로 표시되며 분은 12시 위치에 있는 인디케이터로 읽어야 합니다. 정말 멋지면 아마 실제로 볼 수는 없겠지만 작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시계입니다. 주르는 독립시계 제작자로 2000년 이후 가장 성공을 했고 독립 브랜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시계를 만든 회사입니다. 아직은 국내에는 매장이 없으니 주른 시계 구경을 한다면 가까운 일본을 가야 합니다. 대략 출입 낙찰가는 4억 9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파텍 필립입니다. 2019년에 파텍 필립의 그랜드 마스터 차임이라는 시계가 36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나타난 적이 있어서 이번엔 어떤 시계를 내놓을까 하고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파텍 필립은 시계 매니아들이 뽑는 현존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현재 시계에서 보이는 여러 부분을 처음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특히 파텍 필립의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평생을 차고도 다음 세대가 계속 간직합니다. 당신은 파텍 필립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파텍 필립의 슬로건이 바로 이 회사가 대를 잇는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번에 파텍 필립이 내놓은 시계는 손목 시계가 아닌 컴플리케이티드 데스크 클락입니다. 다이얼을 보시면 시계, 날짜, 요일, 월 모든 것을 다 표기해주는 컴플리케이션입니다. 1923년에 유명한 자동차 제조업자이며 시계 수집가인 제임스 워드 패커드에게 전달된 시계를 모티브로 만든 시계로 추정 낙찰가는 대략 6억 정도인데 낙찰가는 당연히 이보다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MB&F라는 독립시계 브랜드의 HM10 판다입니다. MB&F라는 회사는 항상 혁신적인 시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만든 판다라는 시계 또한 정말 귀엽고 재미있는 시계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판다를 모티브로 시계를 만들었고 판다의 두 눈을 통해 시간과 분을 읽는다는 것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귀엽게 보이지만 이 귀여운 시계의 추정 낙찰가는
1억 8천만 원 정도이니 정말 귀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가격만큼은 정말 귀엽지 않죠. 오늘은 2021년에 근육병 환자 기금을 위해 열리는 올리워치라는 시계 경매에 대해 알아보고 여기 나온 시계 몇 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너무 비싼 이런 시계를 사는 것은 저희 같은 일반인에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듀세년 근이영양증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에 대한 관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치료법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